지구에 있는 생명체 중에 총량으로 가장 많은 것은 무엇일까요? 네, 다름 아니라 바로 식물입니다. 식물이 대략 한 70~80%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것이 미생물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가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큰 동물요, 뭐 소, 돼지 이런 그런 동물들은요 1%도 안 됩니다. 대략 0.1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람의 몸과 관련해서요 미생물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특별히 또 페니실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은 뭘까요? 미생물은 뭐 문자 그대로 아주 작은 생명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조그마한 생명체라고 보면 되겠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이러스, 박테리아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 미생물들이 우리 사람의 몸에 어느 정도 있느냐, 그러면 총량으로 따지면 대략 한 1.5kg 정도 된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미생물들은 몇만 가지 많은 종류가 되겠죠. 근데 이거 대부분들이 이제 그 외부 세계와 접촉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에 많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콧구멍, 귓구멍 네, 그 다음에 이게 뭐 입안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많고요. 그럼 가장 많은 곳은 어딜까요? 네, 바로 우리의 소화기관 장, 이 안에 우리의 내장을 통해서 저기 항문까지 연결되는 그 대장 전체에 그게 가장 많은 미생물들이 분포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미생물이 없으면 인간이 살아가기 굉장히 힘들겠죠. 예를 들어서 미생물의 그 소화 효소에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소화 흡수가 없으면 우리가 막 소화를 해가지고 이런 신진대사를 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미생물은 우리에게 가장 필수적인 그런 생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생물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즉 세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바이러스는 뭘까요? 네, 이 바이러스는 조금 웃기는 놈이에요. 이 놈은 무생물도 아니고 생물도 아니고 어중간한 놈인데요. 그러니까 평소에 바깥에 외부 세계에 이제 있을 때는 거의 죽은 것처럼 무생물처럼 지내다가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생명체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포 안에 들어가서는 얘가 다시 살아나서 활기차게 자기 정식을 하는 그런 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바이러스가 그 감기 바이러스잖아요. 그거 뭐 약도 없다고 네, 그 약이 참 잘 없죠. 왜냐하면 걔가 태생 자체가 무생물도 아닌 것이 이상한 놈이라서 얘를 갖다가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균이죠. 우리가 뭐 안에도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바깥에서 뭐 음식이라든지 뭐 아니면 호흡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접촉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세균인데,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 바이러스와 세균, 박테리아가 종류도 많겠죠. 이 많은 종류들이 모든 것들이 인간에게 감염을 시키는 인간의 병을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많지 않아요. 몇백 종류, 몇천 종류 그런 종류의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인간의 몸에서 어떤 그 질병을 일으킨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에서 가장 많은 미생물이 사는 곳이 우리 그 소화기관 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이 존재합니다. 어떠냐면 이 장에 사는 미생물의 영향에 따라 우리의 심리 상태도 변하고요, 우리의 여러 가지 건강 상태도 변하고, 아주 중요한 장에 사는 미생물이 우리의 정신과 몸을 거의 지배한다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연구에 의하면은 이 미생물들이 뇌와 서로 컨택을 하는 거죠. 뇌 시스템과 서로 간에 그 정보를 갖다가 교환해 가지고 우리의 심리 상태를 갖다가요, 감정을 갖다가 우울하게 만들 수도 있고 좋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의 몸 상태를 갖다가 변화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소화기관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 전체와 면역 시스템과 그 다음에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의 장에 있는 미생물을 갖다가 잘 관리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20세기에 이제 페니실린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사람이 어떤 감염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니실린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페니실린이 어떻게 등장했나, 그것도 보면은 또 이게 또 역사는 우연의 연속이라고요. 아주 우연적인 사건인데요. 어떤 과학자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세균 배양이라든지 그런 실험을 하다가 이제 실험을 하는 걸 다 이렇게 하고 어느 일정 기간 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좀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마침 그때 그 페니실린 곰팡이균이라 그러니까 페니실린가에 있는 그 균들이, 포자 같은 것들이 날아다니다가 이제 그 세포 배양하는 데다가 떨어진 거죠, 임의적으로요. 그러다가 어떤 데 떨어진 데는 이제 그 페니실린이 역할을 하니까 그러다 배양이 잘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막으니까요, 죽여버리니까요, 그 다른 미생물들을 죽이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거기는 이게 세포들이 이렇게 다른 세포들이 잘 안 자라는 것들이 생긴데 배양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아마 페니실린 그 곰팡이 쪽에서 논 모양이더라고 알게 된 거죠. 알게 됐는데, 근데 문제는 이걸 갖다가 대량 생산한다는 게 그 당시로는 굉장히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것도 또 우연의 사건으로 또 이것이 이제 대량 생산하는 기틀을 막게 됐는데요. 근데 그 과학자가 아니고 미국에서 어떤 대학에서 실험실에서 이걸 연구하다가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하면 빨리 대량 생산할 수 있을까 하다가, 여러분 그 멜론하고 비슷하게 생긴 켄탈로프라는 걸 아시죠? 동그랗게 생긴 고기를 갖다 샀는데 거기에 좀 이렇게 썩어 가지고 곰팡이 균이 자란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켄탈로프에 있는 곰팡이 균 안에서 기존에 있던 우리 연구를 했던 그 곰팡이 균들보다 더 강력한 200배나 강한, 몇백 배나 강한 그런 곰팡이 이제 페니실린 그 약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과학을 거기서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런 우연을 거쳐 가지고 이제 페니실린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페니실린이 등장한 다음에 인류의 생명의 어떤 생명을 보존하고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냐면, 페니실린은 어떤 분별력이 없죠. 그래서 페니실린은 아군이든 적군이든 그것이 미생물, 일단 그 페니실린에 들어가면 그게 영양권에 있는 모든 미생물을 갖다가 동시에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소화기관이랄지 좋은 균들도 다, 좋은 미생물들도 다 죽는 거죠. 그런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내성의 문제입니다. 네, 결국 이제 진화하는 쪽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세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돌연변이가 살아서 그 진화를 해서 이 항생제를 갖다가 이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보다 더 그것에 적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똑같은 페니실린이라는 계의 항생제를 쓰게 되면 이제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더 강한 걸 또 다른 종류를 그렇게 개발하고 계속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의 이 항생제와 그 다음에 미생물들과의 끊임없는 서로 간의 사투가 지속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이게 특히 병행군들이 발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또 만약에 인간이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또 이 항생제를 사용해서도 제거할 수 없는 그런 내성을 가진 그런 아주 거대한 그런 또 미생물이, 그런 거대한 나쁜 균들이 또 생겨날 줄 모른다는 그런 공포가 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이제 항생제를 갖다가, 한국도 항생제를 이제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사용한다고 지적들 많이 하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은 좀 덜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약으로 이렇게 먹는 것도 문제지만 대부분의 가축을 사육할 때 이 항생제를 하다가 엄청나게 많이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축은 꼭 돈이잖아요. 걔들이 빨리 성장하고 잘 자라서 잘게 병 안 걸리고 다 잘 자라라고 항생제 엄청나게 먹인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고기를 사서 먹고 이렇게 하게 되면 고스란히 그 항생제의 영향에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네, 이것이 또 현재 우리 인류의 또 문명의 비극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Bye now.